독서가 줄 수 있는 힘, 독서의 힘을 독서가 줄 수 있는 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힘은 우리가 흔히 아는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힘을 다스리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힘은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럼 결국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힘과 힘의 충돌이 생기죠. 그게 우리가 힘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힘은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꼭 총칼로 누구를 죽이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뭐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온갖 뭐 입시 전쟁, 온갖 전쟁을 붙이죠. 사실은 우리가 뻔히 아는 힘을 뻔하게 추구했을 때 맞게 되는 결국 전쟁밖에 없어요. 공멸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한테 책을 많이 읽혀.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독서가 책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말 그대로 힘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 글자가 문자가 책이 출현을 했어요. 실제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힘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힘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생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독서의 힘은 우리가 아는 힘을 기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리니까, 잘 돌볼까.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돌봄의 일기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힘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지는 우리 사회나 우리 다른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오늘날에는 사실은 힘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잉이에요. 불균형이에요. 어디에 너무 많이 가 있고 어디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게 사실은 문제죠. 네. 이 힘을 어떻게 잘 돌보는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렇죠. 어떤 힘은 너무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떤 힘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힘이 넘치는데 어떤 때는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잘 내가 돌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그 역시도 특별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이라는 게 파워라는 용어도 있지만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그 힘을 이야기해요. 돌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독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그래서 아마 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100번도 이상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인생에서 목적,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생각해봐야 답도 없던데 뭐 누구는 그거 확실한가? 돈만큼 확실한 목표가 뭐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좀 막막해요. 돈은 뭔가 분명해 보이는데 돈 말고 뭔가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막막해져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진짜 삶의 의미가 뭘까? 나아가서 역사의 의미가 뭐지? 인생의 의미가 뭘지? 이게 그럼 정말 철학적인 주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듯한지. 저는 의미도 한자말인데 우리말로 치면 뜻이에요. 뜻. 그죠? 의미 자체가 뜻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말인데 뜻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의욕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에서 나오는 것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향이죠. 그건 동물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기체는 그런 지향성을 가져요. 그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가려고 해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보통 어떤 양분이 되는 걸 찾아간다든가 해를 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리로 설명을 하죠. 근데 유기체가 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스스로 뭔가를 지향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건 생물학에서도 굉장한 미스테리인데 생명 현상 자체가 진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내지는 연구하는 사람과 더불어 관심 있게 생각해 보는 걸 하고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한 것은 그 유기체 중에서도 굉장히 발달한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뭔가 삶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인과관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를 향하려고 해요. 그게 뭔지가 사실 문제인데
그걸 알아서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게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대개 보면 우리가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차원을 넘어설 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때는 뭔가 의식적으로 지향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본능은 답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보면. 배불러야 하고 따뜻한 걸 좋아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 매력적인 뭔가 배우자나 짝을 찾아야 된다든가 많으면 좋고 뭐 등등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답이 없어요. 그 역시도 내가 찾아내야 돼. 그때부터 이제 궁리가 시작이 되죠.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 단계로 넘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생각이 조금씩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떠했던 원인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 선행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뜻에 의해서 그 이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뜻이고 의미예요. 삶의 의미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단적으로 그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문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질문인데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요. 결국은 그 나의 존재 의미는 뭘까? 나의 존재 이유는 뭘까? 존재 이유는 뭐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건 관계 속에서 찾게 되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면 알죠. 서서히 알게 되죠. 이미 내가 뭔가 의식을 알게 되는 순간 주변의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다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대체로 보면 뭐 하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주체성은 없어요. 그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어도 미미해요. 존재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은.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스스로 알아낼 때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책 읽기가 사실은 책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나한테 받아들이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의 범람 속에서 나를 독립시키는 하나의 활동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책 읽는 시간은. 책 읽는 시공간은 이 디지털로 묻혀있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거기서 아까 뭐 피신처럼 할까요? 내지는 나를 보호해주는 독서의 가치는 목적과 방향과 위치, 나의 위치와 역할을 찾는 것. 이 첫 번째 목적이 중요한데 잊히고 있다는 거고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그것을 위한 방법 찾기의 독서. 이건 대체로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들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첫 번째가 어떤 면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나누고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 책 읽기다. 그리고 이 생각이 계속 발전하면은 저는 결국은 사랑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어떤 성적인 것과도 상관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르셀스가 이야기하는 우정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사랑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역시도 단순히 본능적인 상태에서만 끌리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끌리는 본능대로 사랑하면은 그 상대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겠다는 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구 사랑하지 않죠. 헤아리죠, 그죠? 상대를 헤아리게 돼요. 그럴 때 오가는 사랑이 우리는 해봐서 알지만은 정말 높은 차원의 사랑이구나 싶어요. 감동적인 사랑을 하죠. 아까 충동적인 본능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어떤가요? 그런 어떤 사려 깊은 사랑은 굉장히 지속하고 정말 영원할 것 같죠. 물론 그때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 시간이 머무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끌림이나 그런 에로스적인 것이 생각을 통해서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랑이 확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은 순우리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이 또 어원적으로 보면은 한자말
이 생각사자, 그 다음에 측량할 때 양자 있죠. 여기서 아마 차음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랑하기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물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 계속 생각하게 돼요. 감정의 돌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라면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돌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행위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뜨거운 불 같은, 이건 마치로 원초적인 에너지죠. 체력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죠? 기운도 중요해요. 그런 힘은 필요해요. 근데 그건 대체로 생물학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빛나는 별도 필요해요. 이때 빛나는 별은 뜨거운 거와는 상관없죠. 근데 뭔가 우리한테 뭔가 길을 보여준다든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 왜 읽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어떻게 읽을까?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읽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게 아니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쉽게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읽기 공부를 했다는 걸 사실은 간과해요. 지금 청소년도 지금 상당 부분 자신들이 받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읽기라는 걸 생각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다 교과서 읽히죠. 시험 치는 것도 읽은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발표시키죠. 과목이 달라도 다 책 읽기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읽기예요. 그래서 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술술 읽죠. 그러니까 마치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읽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는 게 읽기 연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되면 이제 뇌 회로가 바뀌어요. 그러면 글자를 보잖아요. 그럼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읽기는 타고난 게 아니다. 그만한 노력을 한 결과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새롭게 뭘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누구나 스스로가 중요해요. 자기가. 아버지가 책 많이 읽었다. 교수다. 학자다. 아들이 책 못 읽어요. 걔 새로 해야 돼요. 이렇게 신경회로라는 거죠. 노력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숙달로 가요. 지금은 다 노력 단계에서 좌절해요. 그죠? 이 기반이 뇌의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사실은 생각의 물질적 토대가 뇌라고 할 수 있어요. 뇌는 인간의 몸이 이 단백질이 세포를 구성하는데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뇌의 신경세포만큼은 되게 유연해요. 우리가 뼈세포도 있죠. 근육세포도 있죠. 이 피부세포도 있죠. 뭐 머리카락 세포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포들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손상되면은 딴 걸로 바뀔 뿐에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신경세포, 뇌의 신경세포는 이름도 누런회로 따로 붙여요. 특징은 걔 하나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회로의 연결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해요. 그 환경이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복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정되잖아요. 오래 갈 뿐이에요. 반복 안 하면 또 넘어가요. 딴 데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10년 가까이 책 읽겠다 그랬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멀어지죠. 그 다음 스마트폰 오죠. 그 다음에 책 읽어보려고 하세요. 잘 안 돼요. 그 뇌의 가소성은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인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다 읽은 거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뼈처럼 단단하게 굳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굳어봐요. 새로운 게 생기면 못 하잖아요. 뇌 유연성 덕분에 새로운 데 적응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가 특별히 발달한 이유는 그만큼 유연하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책 읽기는 첫 번째는 수련이에요. 수련이 필요해요. 수련은 싫죠.
별로 안 익히는 것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수련이에요. 그 과정을 학교에 붙잡아 놓은 과정. 우리는 어쨌든 거쳐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양이 돼요. 수양은 수련에 비하면 어때요? 조금 더 편하죠. 자율적이고 유연하죠. 내가 뭔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평소에 이제 책 읽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수양처럼. 독서를 수양처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자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목적과 여건에 따라 이걸 염두에 두세요.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 하면은 고지고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행 갈 때는 내가 무게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무게 생각 안 하고 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던가 등등. 그래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첫 번째는 집중 몰입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하자. 이건 아까 모든 종교들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홀로 조용해질 수 있는 시공간을 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따로 그 절이 됐든 예배당이 됐든지 공간을 확보하죠. 암자라던가, 그죠? 옛날에 선비들도 공부하는 방을 따로 뒀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여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작은 방 안에서 어떤 하다못해 어떤 의자라던가 그런 공간이 아니면 동네에 조용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좋잖아요, 그죠? 지구원사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공간, 시간도 중요해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우리 마치 아침 식사 시간을 딱 정해두죠. 양치하는 시간 정해두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들 딱 정해두죠. 그것처럼 책 읽는 것도 저는 따로 확보해 두는 걸 권합니다. 그냥 천천히 음미하면서 천천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독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보고서 써야 될 때, 숙제해야 될 때, 그죠? 이거 읽고 빨리 뭔가 요약해서 내야 되죠. 자, 그런 것은 챗GPT에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유용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독서는 이제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읽는 독서, 이게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멈춰 생각하는 거. 읽는 중간중간에. 그런 이유가 읽는 게 다가 아니라 읽는 것 자체는 눈앞에 보이는 것 플러스 과거에 내가 읽었던 것이라든가 살면서 체험했던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틈을 줘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져요. 많은 게 읽혀요.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 판단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잠시 멈춰주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리뷰 먼저 보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좋은 책을 추천받거나 권유받을 때 그런 성격의 것은 좀 다른 문제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책이 어쩌고 시시콜콜 있죠. 그걸 미리 읽지 마세요. 그리고 또 표지만 보거나 누가 썼으니까 뭐 어떤 걸 썼으니까 속단하고 책 대충 이렇게 보고는 너무 판단하지 마. 그러면 이미 선입견이 작동을 해요.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것보다는 일부러 조금 열어두세요. 그리고 내 삶과 일상과 관심사, 평소의 관심사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죠. 연결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책들은 그래요, 대개. 좋은 주제들은 분명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연결되고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그게 살아있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책에 무슨 내용이라고 해서 얼른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그런데 관심 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하는 거 연결하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들을 만한 얘기가 돼요. 책에 뭐가 있는 거 자랑하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상 중에 문득문득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실제 좋은 책은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떠올라요.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예술 작품을 보고도 그렇죠.
전시관에서나 영화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고 난 다음부터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좋은 사람도 그렇죠. 있을 때도 물론 좋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떠오르죠. 그 책은 원래가 홀로 있는 거죠. 그죠? 고독한 활동이에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 읽기 모임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 시작해도 좋고요. 직장이나 아니면 뭐 동네나 이렇게 친구들 있죠. 그죠? 책 읽기 모임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 좋아할 만한 것들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돼요. 뭐 동화책도 있고 어른 동화책도 있을 수 있고 뭐 만화도 좋고요. 일단 읽고 난 다음에 서로 생각하는 그 활동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면 좋아요. 그러면 점점 확장해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책이 좋을까? 첫 번째, 내게 말을 거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서점에 가보고 도서관에 가보고 한번 뒤적뒤적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자극 촉발하는 책. 자, 앞에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이건 주관적이에요. 처음에 그 책에 연결이 될 때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책에서 다가가지만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문은 첫 번째 문은 나한테 다가오느냐가 중요해요. 나한테 생각을 자극하느냐가 중요해요. 주관적인 기준이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연령이나 때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나한테는 안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뒀다가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이. 그다음에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책. 그러니까 한쪽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이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은 한쪽을 강화시켜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내가 선뜻 찾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읽었으면 읽어야 되는 것들을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전이죠. 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읽히는 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베스트셀러도 있고 신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고전을 권하고 싶어요. 자, 고전은 아주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몇십 년 전의 고전도 있을 수 있어요. 고전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서 읽히는 책이 고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는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져요. 그런 정도에서 읽으면 돼요. 그걸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속에 책이 등장해요. 좋은 책 안에는 좋은 책이 있어요. 좋은 저자가 있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믿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낯선 영역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성분들은 문학 좋아하고 남자분들은 역사책 좋아하고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 읽던 장르를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클럽이 좋아요. 북클럽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책을 읽게 되죠. 그럼 새로운 책을 알게 돼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돌봄. 작가님께서 계속 돌봄이라는 말을 했는데 독서라는 거는 그 힘이 아니고 그 삶을 다스리고 돌보는 거라는 말이 참 가슴 깊이 다가왔고요. 몰입,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독서함으로써 디지털 이 공간에서 나를 보호하고 돌보는 시간, 그 말이 참 와닿았고, 특히 그 일 돌보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뜨거운 불 그리고 저 빛나는 별 그런 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가 그 글을 생각하는 순간 정말 너무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간서가 매니아로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여기 인문 강의에 관심이 많았고 솔직히 제가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처럼 글 쓰는 힘이라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좀 써볼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시는데 그 강연 제목마다 말씀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서 선생님하고 저랑 마음이 통한 것 같았고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간서가에 오게 되면서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책을 보고 싶어도 그냥 뭐 노안이라는 이유로 이제 책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지간서가에 자주 오다 보니까 책이랑 가까이 하게 됨으로써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